야권 대선 주자 구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최재형 감사원장. 그가 오늘 아침에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8시간 후인 조금 전 5시경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말과 함께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원장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그 누구도 그가 대권 도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의 능력과 인물 됨됨이가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고 사실상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지 딱 열흘 만인 오늘 아침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감사원장을 그만둘 것으로 보도하던 것에 비추어 예상보다 빠른 최 원장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사표 제출이 주는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전격적인 행동 돌입은 결심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스타일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정치란 타이밍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사표 제출이 7월에서 8월로 예상한 모든 언론들의 예상을 깨고 오늘자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그가 의외로 타이밍을 잘 활용하는 정치적 소질의 한 측면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키로 한 날인데 그에 하루 앞서서 최 원장이 자신의 뜻을 결연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대권 도전 선언의 타이밍을 윤 전 총장보다 하루 먼저 저지름으로써 대권 도전을 먼저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중요한 의미를 선점했다고 하는 것이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까지 거머쥔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절묘한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재형 원장의 이 같은 빠른 행보에 격앙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것은 문재인을 비롯한 여당 주요 인사들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야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할 때 쓰던 내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최재형 원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현 집권 민주당의 대표인 송영길의 말은 여당과 청와대의 핵심 의중에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비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오수 현 검찰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을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거부했던 최재형이 정작 본인이 원장을 그만두고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감사나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소신에 따른 감사원장의 행위로 보여지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송영길 외에 다른 여당 인사들도 최재형 원장에 대한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첫째, 우상호 의원의 비판 시각은 이렇습니다. 정권의 고위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직 윤리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충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윤석열과 최재형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전의 감사, 수사 방향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면서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부터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최모 전 의원의 경우 감사원은 정치적 대권 야망 실현의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정계 진출을 위해 임기 중 사퇴한 유일한 감사원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등 사실상 여권 인사들 전체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어떤 경쟁자에 대해서도 고운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비판 내용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왜 그들이 이처럼 과도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큰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시간 만에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했다든가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던 것처럼 일제히 최재형 원장에 대한 비난에 나서는 모습이 다른 대선 주자에 대한 것과는 뭔가 결이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최재형 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여당 인사들, 그들의 표정이나 말투 속에서 뭔가 모를 불안감 같은 것이 읽혀진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둘째, 그들은 분명히 속마음은 최 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어대고 싶지만 비난의 수위도 비난의 내용도 대단히 빈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혹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요? 송영길 대표의 최재형 원장에 대한 비판을 들여다보면 여당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감사원장을 한 사람이 야당의 대권주자가 되려는 것은 본인이 감사원장일 때 이미 정치적 중립이 아니었으니 김오수를 감사위원에 임명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청을 거절한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문재인의 비난, 송영길의 비난, 우상호 의원의 비난, 양승조 충남지사의 비난, 이 모든 비난 내용들은 표현만 약간씩 다를 뿐 다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비난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일제히 비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재형 원장의 대권 도전이 말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재형의 출마 자체가 그만큼 자기들을 아프게 했다는 말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에게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제히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비난들은 내용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고 빈약해 보입니다. 그들이 최재형을 이렇게밖에 비난을 못하는 것은 여권 전체가 처한 일종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그만큼 비난할 거리가 딱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공격할 소재거리를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일 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지금 거의 대권을 거머쥘 뻔했던 이회창 전 감사원장의 예가 보여주는 반면교사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회창 전 감사원장은 당시 불운했던 몇 가지 공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서 대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재형만은 다를 수도 있다는 의심 내지 악몽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회창은 김대엽 사건으로 발목을 잡혔지만 최재형은 깨끗한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워낙 커서 그 어떠한 공작도 먹히지 않을 가능성, 바로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윤석열이 나와주면 땡큐 하지만 최재형이 나오면 노 땡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몽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문재인과 정부 여당이 분개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이 어떻고 최재형 전 원장이 내로남불 어떻고 이것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리얼한 속마음은 자신의 임명을 받은 부하가 사사건건 대들고 말 안 듣고 급기야 상관에게 총을 겨눈 것에 대한 분노, 바로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무슨 고상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재인과 야당 전체는 최재형 전 원장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회창 전 감사원장은 자신을 임명한 김영삼을 대항해서 야당으로 간 것이 아니고 김영삼을 대통령 만든 그 동일한 당에서 대권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최재형은 야당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아파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점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고 말았을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이 정권이 그만큼 기존의 정권들하고 달랐다는 것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렇게 막대먹은 운동권 인간들이 정권을 잡은 것을 본 일이 없었다는 점, 바로 여기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윤석열, 최재형의 쿠데타 현상을 바로 이 점에서 이해해야 그 답이 나옵니다. 실마리가 풀립니다.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부하이기도 했던 그들이 봐도 해도 너무하더라는 것,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면서 온갖 감상적인 말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이 정권에 들어가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검찰총장도 맡고 감사원장도 맡았었는데 정권의 내부에 막상 들어가서 보아하니 이들은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나라를 말아먹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 탈법을 일삼는 일개 중소기업의 직원만 또 못한 마인드로 회사가 아니라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으로도 모자라 내 아들 딸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나라를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것,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대로 두면 내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데 내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정권의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오죽하면 바로 자신을 임명해준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권이 후회해야 할 일은 바로 이들 두 배신자를 임명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정책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을 수없이 무너지게 하고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이 나라 주거환경 전체를 절망에 빠지게 한 바로 그 점을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윤석열 최재형에게 대선 출마의 명분을 준 그 점을 땅을 치고 후회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중도층 국민들과 보수 국민들이 모두가 정부의 등을 돌리고 민주당만 아니라면 그 누구든 뽑을 준비가 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바로 그 점을 후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